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국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 잘 하셨습니까? 시장이 많이 어렵죠? 시장의 하락의 각도가 심상치 않더니 오늘 드디어 좀 시장에 일이 터지고 만 것 같습니다. 어제 우선 제가 뭐 급하게 또 주변에 상이 있어서 지방을 다녀오는 일이 생겨서 뭐 영상이든 카페 자료든 업로드를 좀 못 드렸었는데요. 사실 이미 제가 연초부터 굉장히 많은 강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주는 시그널, 하락 시그널에 대비해라. 가장 높은 구간에서, 가장 꼭대기 구간에서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 그 구간에 뭐 100%다 현금화를 할 수는 없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구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자금 확보를 하고 신규 투자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진행을 했으며 또 안 했죠. 그리고 굉장히 강한 종목 안에서만 뭐 데이 트레이딩이라든지 뭐 시간의 매매라든지 정도로만 사실은 진행을 했기 때문에 뭐 제 기준에서는 이번에 하락이 참 달갑게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 굉장히 거칠었는데요. 이미 이 부분은 장 전에 예견되어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한국 시장의 이 모습이 사실은 어젯밤 MSCI 코리아 인덱스 펀드 자금의 차트에 이미 묻어나와 있는 상황 속에서 최근에 외국인들 지속적으로 선물 매도를 하고 있죠. 거기에 콜옵션 대량 매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 외국인 대놓고 하방 베팅을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구태여 총알바지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잘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과연 언제 그럼 어느 시점에 시장은 바닥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고 그 구간에서는 사실 뭐 과감하게 뭐 한 번에 매수를 정확하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투자를 딱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대충 그 자리다 싶으면은 뭐 내가 한두 달 안에 이걸 이 안에서 손실 안 볼 거라고 생각이 드면은 대충 잡아야죠.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경험상 못 잡는 것 같아. 주식이 싸게 잡으려고 하다 보면은 그 구간에서 주식들이 안 와요. 안 오고 위에서 다 낚아채버리고 정작 잡으려고 하면은 뭐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뭔 대박 호재가 터져서 저 바닥권에서 갑자기 뭐 뜻밖의 호재가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서 한 2% 3% 떠서 출발하면 또 이게 또 비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그동안 많이 놓쳤던 종목군들도 수두룩 빽빽 했던 것 같고 오히려 그런 시기에 물려서 갔던 종목군들이 나중에 큰 수익을 안겨줬던 경험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군들 안에서 뭐 100%도 나오는 것이고 200%도 나오는 것이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장 굉장히 좀 아프게 느껴지고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서도 오히려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 긴장 강하게 하면서 매일같이 공부하시고 내가 주식시장에 있을 거면은 이런 하락장도 몸으로 맞아보고 상승장도 몸으로 느끼면서 배우는 게 가장 빠르게 내 주식의 이 굳은 살이 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경험들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쌓이다 보면은 이제 이러한 하락에도 사실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겠죠.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 뭐 시간이 나면은 한 번씩 이제 글을 뭐 놓은데요. 오늘도 이제 잠시 시장이 막 부러지기 전이죠. 점심시간 때 막 부러지기 전에 이제 추가 하락을 더 할 것 같아서 이제 물타기 조심하시다라는 말에서 그냥 높아심에 좀 적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속적으로 뭐 언급을 할 때도 회원님들한테 지속적으로 언급을 할 때도 지금의 시장은 하락의 각도가 매우 가파르기 때문에 반등을 하더라도 맞고 떨어져 버릴 수 있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이다.
근데 지난번에 이 도지 삼성전자 0.6%를 올려서 만든 이 도지 코스피 캔들은 불안하다. 급락이다. 코스닥은 제가 한 3일 전부터 말을 했던 게 이제 꼭 나 하락할 거야 라고 시장에 시그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반등하면은 비중을 줄여야 된다 라고 언급을 했었고, 그렇게 뭐 시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이제 매수를 적극적으로 노려볼 타이밍이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종목별로 사실 대한민국에 상장된 종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안에서 뭐 각 파트별로 대장주를 하는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리스트화해서 뭐 쭉 이렇게 나열해 놓고 뭐 바스켓으로 잡아버린다든지, 아니면 정말 좋은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그 종목 좀 분할로 산다든지, 그것도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코스닥, 이번에는 코스닥 레버리지보다는 코덱스 레버리지 쪽을 좀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왜? 이번에 하락의 강도가 코스피가 좀 세게 나왔죠. 특히 삼성전자가 단기간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2, 3% 정도 빠지게 되면 코스피 레버리지도 한 6% 정도 더 밀릴 것이고, 그 구간에서부터 분할 매수를 뭐 적절하게 한다면 뭐 평단가는 뭐 마이너스 3% 정도 분할 매수 다 한 상태에서 3에서 4% 정도 맞춰 놓으면 먹는 거는 사실 시간 문제지 1도 아니다. 1도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것도 어렵다 뭐 생각이 드시면은 뭐 라이브 방송 가입 항상 진행하고 있으니까 카페 확인하셔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말하지만은 상승이 막 진행될 때는 사실 들어와도 단타밖에 할 거예요 없고, 중장기 종목을 어떻게 뭐 잡고 뭐 하겠습니까? 지수가 빠지고 할 때는 솔직히 너무 좋아요. 그런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 누구한테도. 제가 볼 때는요, 시장의 하락을 지정학적 리스크로 말하나 시장 수급이 꼬이고 파생시장 물량 청산해야 가는 구조로 시장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판단하기에 잘 기다렸다가 잘 주어만 담는다면 굉장히 좋은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로 근접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시장만 보더라도 하락 종목 수 1400개, 그 다음에 위에 코스피 850개, 상승 종목 수 도합 250개 뿐이 없었기 때문에 극심한 하락 장세를 보여주었던 시장의 모습이고요. 딱 보시다시피 시가부터 그대로 내려치면서 하루 종일 빠졌기 때문에 오전에 뭐 좀 눌렸다라고 산 사람들 다 손실, 중간중간에 물 탄 사람들 손실폭 확대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수급으로 놓고 보면요, 여기는 없는데 이걸로 보면 보이시죠? 원웨이에요. 원웨이로 코스닥도 원웨이로 장 막판, 이거는 이제 중간에 찍은 거라 제가 이걸로 봐야 되나? 보면 원웨이 장 막판에 코스닥 이렇게 한번 반짝 올려주고 반짝 올려줬지만은 수급이 여전히 빠졌다. 선물을 장 막판에 이 조금이라도 사서 들어왔다면 약간의 가능성을 좀 받겠는데, 지금은 선물을 원웨이로 팔아서 내일까지 일단은 조금 주의를 하면서 볼 것 같아요. 근데 내일부터는 매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매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그런 말씀 좀 드렸습니다. 신용잔고, 그러니까 거래 대금, 고객 예탁금은 줄어드는데 신용잔고는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시장 진짜로 주의해야 된다. 지금의 흐름이 딱 보면은 연초에 고객 예탁금이 이렇게 거의 60조까지 올라왔던 게 49조까지 쭉 떨어지는데, 이 신용잔고는 계속 늘어납니다. 이거에 따라서 또 충격이 오는 거죠. 뭐 물론 이 당시처럼 신용잔고가 매우 높았던 건 아니에요. 이때 워낙에 높았기 때문에 부러질 때는 굉장히 거칠게 부러졌습니다. 16조까지 단기간에 4조 5천억이 날아갈 정도로 굉장히 무섭게
반대 매매가 펼쳐졌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그래도 이런 거는 시장에 상당히 데미지를 줄 수 있는 내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점도 시장에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봐주고, 간밤 미국 시장이 마감이 됐을 때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정은 또 나스닥 하락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근데 막상 개장을 하고 보니까 엔비디아 강세에다가 마이크로소프트 신고가, 뭐 AMD 강세, 그 외 뭐 강한 종목군들 나쁘지 않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1% 올랐기 때문에 오늘 사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또 밀어버린 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 막 발생하는 거죠. 말이 안 돼. 전혀 연동되지 않고 해외 시장과 전혀 연동되지 않는 흐름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과 흐름을 보고 시가에 들어가고 따라붙고 하는 사람들 지금 매일같이 물리게 만들어버리는 삼성전자의 흐름입니다. 근데 그 근본적인 이유와 원인을 어느 정도 우리가 추측을 하고 생각을 하고 시장을 본다면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을 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이거 말씀드리려다 말았구나. 어제 이제 굉장히 드문 일이 있었어요. 이 MSCI 한국 인덱스인데 이게 이렇게 갭으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코스피 차트도 비슷하게 떨어지는 거죠. 오늘 밤에 어떻게 되는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구간이면 내일 한 차례 정도,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지면 한 차례 정도 빠지면은 이 정도 근처에서 마감이 될 건데 굉장히 가파르죠. 굉장히 가파르다.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글로벌 증시는 선진국 증시, 미국, 유럽, 일본은 별탈 없이 잘 가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지수에서 1차 하락 시그널이 나온 상태에서 주도주인 엔비디아, MS, AMD, 일라이 릴리 등이 전혀 꺾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가 중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상황 자체가 완전히 다른 부분도 있고요. 대한민국 시장은 보면 지난번에도 언급했다시피 글로벌 지정학적 이슈만 발생했다 하면 한국 시장에 홍해가 있는 것처럼, 북한이 내일이라도 쳐들어올 것처럼 지수를 박살을 내버리는 것 같습니다. 너무 역동적이고 대변수에 참 쉽게 흔들리는 시장 흐름이라 안타깝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기적으로 뭐 1년에 3-4차례씩 주기적으로 박살을 내주 시장을 많이 빼고 그런 흐름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야 현금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도 기회도 주고 돈 벌 수도 있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금리 인하가 지연될 수도 있다라는 이슈도 아니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사실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첫째로 국내 증시는 단기간에 코스닥 21%가량 상승했고 코스피도 제법 연말 연초에 올라왔죠. 의미 있는 고점에 다 안착했었죠.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 콜옵션 프리미엄이 엄청 비싸지고 풋옵션은 똥값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이 어찌 보면은 삼성전자의 그 일가죠. 삼성 일가가 블록딜을 할 거를 미리 알았다라면 지수를 올려서 위에서 공매도가 안 되니까 파생해서 이렇게 구조를 확실하게 짜놓고 2조 3천억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총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매일같이 1,000억씩 2,000억씩 팔아제끼는데 그거를 받아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걔네들은 그걸 가지고 2조에서 5% 손실을 내도 저는 된다라고 봐요. 왜? 파생해서 훨씬 더 크게 돈을 벌어버리기 때문에 멘징을 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지금 이거 팔 때까지 다 찍어 누르는 거야? 라는 생각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제 뇌피셜이지만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러놨기 때문에 왜 지금의 시장이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지, 콜옵션의 이 과도한 프리미엄과 풋옵션의 과도한 똥값이 된 이 풋옵션 싸게 하방에다가 돈 벌 수 있는 걸 사놨는데 떨어지면 이게 엄청 비싸지죠. 오늘 풋옵션 보니까 10까지 올랐어요. 10까지. 그럼 여기서 지금 엄청나게 수익이 막 터지고 있습니다. 20배 넘었고요. 이런 추측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 지수는 금일 과매도권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락은 생각보다 더 깊고 상승은 또 오래 가죠. 하락의 1차적으로 여기서 좀만
떨어지면 물려도 될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대신 서두르지만 않으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 기준에서는 아직 빠질 룸이 조금 더 열려 있고 중소형주들의 투매다운 투매가 많이는 안 보이던데 조만간 투매가 나오면 다시금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올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시장은요 1년에 3에서 4차례 이러한 기회가 옵니다. 혹자는 그런 기회에 시장을 사라는 말씀드리고 종목은 대장주를 잘 추스려서 바스켓으로 잡아 들어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확보는 사실 미리미리 했어야 되겠죠. 물려 있다면 또 이번에 올라와서 정리하고 다시금 현금을 만들어서 다음번에 기회를 잡으시면 됩니다. 주식시장 특히 한국시장은요 박스권 쉽게 못 벗어납니다. 아주 가끔씩 과거 셀트리온 제약바이오 장세 때 그 다음에 이번 에코프로 때 그리고 코로나 특수상황 때 같은 현상이 어쩌다 한 번씩 생기는 거고 그걸 제외하면 박스권입니다. 박스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박스권 트레이딩을 본다라고 한다면 일정 부분 빠지더라도 그 박스권을 무조건 지킨다 라는 생각으로 종목군들 잡아버려야죠. 자, 반도체 삼성 SK 박살나고 있는데 소재주 괜찮은 거 널렸습니다. 다 잡아버리시고요. 2차전지 선별적으로 접근하면 승률 나올 것이 있는데요. 일단은 뭐 엔캠이라든지 많이 올라버렸고 에코엔드림은 좀 눌려주기를 좀 바라고요. 양극재 기업들은 저는 여전히 이제 뭐 부정적이다 보기보다는 약간 비싸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조심해서 많이 떨어지면은 이제 신규로 접근을 해야 되고 뭐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야 이제 이 미래 가치를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거지만은 단기로 볼 때는 지금 조금 저는 계속 비싸 보인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혹은 지수가 바닥을 찍어야 되는데 아직 코스닥이 바닥을 찍은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제약바이오 사이즈 큰 종목군들을 많이 밀렸는데 사이즈 큰 친구들보다는 제약바이오는 한방을 위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중소형 기대감을 갈 수 있는 종목 쪽으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AI 확장 이후 로봇으로 그리고 로봇 이슈가 많고 인건비도 있고 등등 순환매 돌고 있네요. 오늘도 에브리봇이 좀 강세를 좀 보였는데요. 에브리봇이 자 뉴로메카 신고가 영역에 있고 T로보틱스도 나름 괜찮고 로보티즈 이레시스 굉장히 좋은데 이 종목들은 차트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같이 오전에 지수가 불안할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짐작하고 시장을 보고 시장이 급격하게 빠지는 과정을 겪었더라면 해지를 계속 돌려봤어야 되는 시장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빅텍이 가장 견조하고 강력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해볼만 했고 그 밖에는 제가 볼 때 에브리봇도 거래 대금이 상당히 터졌죠. 그래서 종목군들 이렇게 하락장에서는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하락장에서는 소수의 종목군들만 올라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최대한 트레이딩 한다라는 관점에서 종목을 보고 이 투자의 관점에서는 많이 떨어질 때까지 최대한 기다리면서 종가 무렵에 조금 담고 또 그 다음날 더 빠지면 종가 무렵에 좀 더 담고 하는 전략으로 가봐야 됩니다. 뭐 오늘 시간이 되면 뭐 저녁에 잠깐 라이브 방송을 킬 수도 있고요. 키게 된다면은 제가 엔벨로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 무기가 모이다 보면은 다 매매할 때 굉장한 도움이 되죠. 오늘은 제가 따로 시간회를 뽑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시간회에서 내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1호 공약을 국민의힘 1호 공약을 공개한다라고 하니까 일단은 그게 저출산이다라고 하니 저출산 관련주가 센 거 그 외에는 다 빠지네요. 그 외에는 다 안 좋네요. 자, 먼저 해외 시장을 좀 보면요. 일단 다우산업입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했고요. 여기에서 헤드앤숄더를 만들고 쌍봉을 찍고 일단은 떨어지고 있고 이게 뭐 바로 빠지냐 안 빠지냐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흐름이 이렇게 됐다 정도로 봐야 되고 나스닥 100도 쌍봉 못 찍었는데 여기서 빠지게 되면 이제 헤드앤숄더죠. 근데 얘네는 이렇게 박스권으로 그리고 갈 것 같아서 국내랑은 좀 다른 흐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보면 뭐 이걸로 봐야 되겠네. 어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뭐 굉장히 좀 강했고요. 지금 장후 프리장에서는 좀 밀리네요.
그 다음에 애플 반등은 했는데 또 밀려버리고 오늘. 그 다음에 아마존, 엔비디아 신고가에, 시놉시스 기업 인수합병, AMD 신고가 근처까지 올라왔고 굉장히 강합니다. 종목들 미국들은 미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강한데요. 사실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강하게 반등을 줬는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이렇게까지 밀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밀어버리네요. 그게 조금 안타깝게 느껴지고요. 나머지 뭐 테슬라라든지 전혀 좋지 않습니다. 전혀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군들 2차전지 섹터는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 안에서도 분명히 투자하고 뭐 매력적인 종목군들도 있겠지만은 지금 아주 극소수의 종목만 강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고민하셔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지수 놓고 보죠. 코스닥 지금 흐름이 어떻나요? 제가 코스닥도 이날 이제 코스닥은 하락을 준비하고 있다. 나 이제 하락할래. 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더 빠지면, 여기서 더 밀리게 되면 지금 122평선 어제 이 하락에 여기서 하락하고 올라올 때 312평선 닫고 바로 빠져버리죠. 한 방에 이런 지지와 저항 깨고 21선이죠. 여기서 반등하면 21선 저항 맞죠? 또 빠지죠. 오늘 반등할 때 122평선 깨면서 다이렉트로 밀려버리죠. 122평선과 241이평선을 동반해서 깼는데 이렇게 강하게 지지를 받았던 구간에서 지지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이 하단까지 열려있다 라고 봐야죠. 이 하단에는 뭐가 있냐? 60일 이평선과 300일선이 있는데요. 이 구간에서는 일단은 또 브레이크가 한번 걸릴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왜 조심조심 하냐면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이게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무섭거든요. 무서워요. 그리고 여러분들 공매도의 순기능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공매도를 절대 금지하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 공매도라는 게 있으면, 어떤 현상이 있으면 많이 빠지게 되면 이제 얘네들이 수익이잖아요. 수익을 실현을 해요. 실현을 하면서 떨어지던 거를 이렇게 툭 올려줍니다.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룸을 만들어주는 게 이제 공매도들. 그러니까 공매도를 쳐도 얘가 뭐 장기 투자 공매도겠어요? 단기로 공매도를 치는 경우도 많거든요. 공매도 환매하면서 쭉 올려주는 거, 이때 빠져나갈 수 있는 폭을 주는데 지금 뭐 다이렉트로 밀려버리는 거는 대차가 줄어들고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면서 발생되는 일종의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좌우지간 지수가 지금 좋지 않은 상태에서 보면 항상 이 하락의 각도가 가파를 때 특히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하락의 각도가 가파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반등을 해도 요만큼을 뒤집어 엎을 강력한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런 이평선들의 다 저항에 맞게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하락의 힘이 좀 더 강한 국면이다 라고 봐야 되고, 코스피는 이거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밀립니다. 제가 방송에서 했나 모르겠네. 이 하단 추세선과 이 두 개의 추세선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구간까지 좀 들어왔고 오늘 과매도권에 진입은 했습니다. 뭐 다이버전스 조만간 뜨겠죠.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굉장히 거칠게 떨어졌어요. 뭐 이거 N자 파동도 아니고 그냥 일자 파동으로 이딴 식으로 지수를 빼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데 일단 그 드문게 나왔고요. 과거 보더라도 코스피도 떨어질 때 심각하게 빠집니다. 이때 보십시오. 이때 보면 이렇게 하다가 하락은 강한데 반등이 약해, 이평선 저항 먹고 떨어져, 반등은 약해 또 떨어져, 이런 식으로. 그럼 상당히 아프겠죠. 지금의 시장이 무서운 게 지금 하락의 각도가 너무 세요. 하락의 각도가 너무 세서 또 반등하고 지금은 이제 또 이격도가 또 벌어졌죠. 단기간에. 그래서 내일 뭐 일정 구간 또 반등을 하는 흐름이 있을 겁니다. 3일, 5일 이격도가 너무 벌어졌기 때문에 그 이격을 축소하려는 반등이 조만간 나올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격도가 벌어지게 되면 한 방에 이렇게 올려치는 봉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차라리 오늘 밤에 나스닥이
그냥 시원하게 밀어서 내일 국내 증시가 개파락을 시원하게 해주는 게 오히려 국내 증시한테는 훨씬 이로울 것이다. 그래야 개파락 이후에 강하게 들어 올리면서 수익도 내고 종목군들도 뭐 시원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는데, 개파락 안 하고 갭상승 해버리면은 또 그거는 수급이 꼬이는 현상으로 인해서 또 답답한 흐름으로 전개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종목군들 보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 매수를 지금 대기하고 있네요. 오늘도 좀 사실은 걸어놨어요. 73,300원인가 좀 걸어놨는데요. 삼성전자 8만전자 만들어 놓고 지금 7만원까지 단기간 이렇게 빼졌는데요. 일단 모르겠네, 어디까지 뺄지. 7만원 브레이크를 걸 걸로 일단 보는데요. 일단 삼성전자 7만원에 버텨주는지 첫 번째로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 SK 하이닉스 또한 많이 빠졌습니다. 이들 두 종목은 어찌 보면은 코스피에서 지금 다 지수보다 강한 종목인데 굉장히 좀 빠르게 좀 떨어져 버리고 있고요.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조금 우려스러울 정도로 많이 빠지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이런 122평선까지 찍는지 좀 지켜보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차전지 LG에너지솔루션 말할 것도 없죠. 지금 이 구간에서 이 저점을 이탈하냐 마냐 구간까지 내려왔는데요. 워낙에 지금 폭물선이고 이평선 돌려주는 흐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바닥 못 잡았다 라고 생각이 들고, 삼성 SDI도 지금 신저가를 깨고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에서 지금 26조까지 빠졌죠. 26조까지 80만원 하던 게 지금 38만원까지 내려왔는데요. 아직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이렇게 해서 엠파동 좀 그려놨는데 바닥이 35만원이 될런지, 아무튼 엄청 지금 하락이 급하다라고 보여주고, LG화학도 마찬가지로 지금 심각하죠. 상태가 LG화학도 상태가 심각합니다. 이들 모두 지금 다 심각해요.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고요. 포스코홀딩스 걔들이 많이 들고 있어서 좀 덜 빠지는데, 포스코홀딩스도 지금 강력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구간들이요, 41만원 이런 구간들이 지지를 해줘야 되는 자리이긴 한데요. 이런 자리에서 지지를 보일지. 근데 이런 대형주들이 보통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면은 이격을 21선까지 많이 좁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21선이 다음 달에 올라가면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21선 닿고 그때부터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생각을 해놓고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지금 관심은 좀 가요. 폴은 관심은 가는데 하락이 멈출 수 있는 흐름을 좀 보고 매수를 해야 되겠죠. 자, 에코프로 60만원이 오늘 이탈을 했습니다. 하락 정말 무섭게 내려오고 있고요. 이런 자리들 깨지면은 틈에 나오니까 계속 지켜는 보는데, 저는 아직은 매수를 못할 것 같고, 에코프로 BM도 나쁘진 않아요.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세고요. 나쁘진 않은데, 이 채널을 보면은 이제 주가라는 게 올라갈 때 거래가 증가해야 되는데, 여기서 거래가 감소한 상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다음에 볼 수 있는 거는 60일 이평에서 지지해 주냐 마냐 그건데요. 저는 그걸 예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단하기가 어렵고요. 자, LNF 어제 말 그대로 사기죠. 사기. 이거 그렇게 실적 쇼크 내놓고 아침부터 사모펀드에서 이렇게 산다?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 들어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연기금의 패시브 자금을 지금 노려서 좀 흐름이 좋은 것 같은데, 여전히 연기금 수급이 들어온다면 이 종목은 그나마 조금 안정적인 흐름을 어느 정도는 보여줄 것 같아요. 최악인데 어느 정도 보여줄 것 같고, 엔캠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 정도 오면은 추격 매수는 하면 안 되겠죠. 추격 매수는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여기서는 뭐 일부 좀 물량을 줄였다가 떨어지면 좀 사본다든지 뭐 그럴 수 있는 것 같은데, 추격 매수는 좀 모르겠어요. 완벽하게 돌파하고 또 눌렸을 때 좀 본다든지, 한 방에 가는 주식은 없기 때문에. 에코앤드림 저는 이거 나중에 많이 밀리게 되면 이런 하단 구간에서 보면 괜찮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에 조금 악재가 하나 있었죠. 카나리아 바이오 유명한 종목인데 임상 3상 중단 공고 이슈로 지금 이렇게 빠졌습니다. 굉장히 뭐 많이 해먹은 주식에서 이런 일이 좀 발생을 하면 또 많은 투자자들이 굉장히 또 힘듦을 좀 보일 텐데요. 아무튼 어떻게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셀트리온 전혀 지지 못 받죠.
지지해야 될 자리에서 전혀 지지를 못 받습니다. 말 그대로 공매도가 없어서 이렇게 그냥 올라가 버린 거고요. 얘는 재고자산 이슈가 있어가지고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막 올라가지는 않아요. 대신 지금 과도하게 또 빠진 부분도 이제는 점점 생겨지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안정화를 찾아갈 때 이런 돌파를 했던 자리들이 있죠. 돌파를 했던 자리들인데 이런 돌파된 자리를 깼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온다면은 그때는 일정 부분 좀 담아봐도 되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쭉쭉 내려오는데요. 내려오면 이 하단에서 보는 거죠. 상한가 같은 종목 기준점은 하단에 이런 첫 자리들 종목군들 대충 쭉 돌려보고요. 제약바이오 좋은 거 많습니다. 파로스 아이바이오도 괜찮은 종목인데 좀 내려오고 있고,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도 나쁘지 않은데요. 근데 지금은 어찌 보면은 이렇게 올라갈 때 거래가 많이 터져야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거래가 안 터지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파동을 그리고 떨어질 수 있어서 그냥 쉽사리 잡기는 좀 그렇고요. 이쪽은 일단 뭐 박셀바이오라든지 뭐 한올바이오라든지 레고캠이라든지 지금 다 밀리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라든지 좋은 기업들 많이 밀렸을 때 뭐 의미 있는 자리에 온다면은 이런 종목분들은 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종목들은 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로봇주 보죠. 유로메카 최근에 강력한 기준봉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뭐 저도 뭐 매매를 했었는데 오늘은 매매를 못했네요. 사실 이러한 강한 돌파자리, 장대 양봉이 있었던 돌파자리에서 오늘 정확하게 지지가 나왔고, 이런 구간에서는 사실 여러가지 그냥 대충 지표를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표 안에서도 매수의 근거를 찍어줄 수 있는 여러가지 지표가 잡혀있는 구간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자리까지 떨어졌을 때 매수하고 올라왔을 때 매도하고 뭐 그래도 될 종목이었고요. 굉장히 좋았던 흐름인데요. 며칠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밀렸다가 뭐 이슈 터져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3산을 넘어가게 되면 주가는 굉장히 큰 상승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3산을 넘는 흐름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그 정도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로봇주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 하는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T로보틱스도 조만간 LG 쪽에 계약 이슈가 있다 보니까 살아있고, 로보티즈도 나쁘지 않았어요. 지금 자율주행 로봇 1000대 뭐 그런 게 있었고, 에브리봇도 좋았죠. 오늘 거래대금이 사상 최고치를 넘기면서 거래대금 신고가를 발생을 했다라는 점 저는 높게 평가가 되고요. 뭐 이렇게 되면은 좀 밀렸다가도 다시 올라가고 그런 현상이 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자유주가 오늘 대량의 거래대금과 손바뀜도 많이 나왔고요. 상장 이래 가장 높은 거래대금 나왔죠. 저는 이 종목이 예를 들면 상한가를 들어갈 때, 과거 이 종목이 상한가 갔을 때는 삼성했지만 레이더 기술 국내 최초 뭐 그 이슈로 상한가를 갔던 종목인데요. 그런 재료가 나왔더라면 저는 분명히 상따를 오늘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구간에서 올라갈 때 상따를 원래는 보고 있었는데 그 재료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게 이제 일분봉이어서 그런데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라서 이게 어디서 멈추는 자리가 없으니까 중간에 탈 수가 없었고, 이 자리는 조정의 폭이 얕으니까 안 받고요. 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눌림 자리가 나와서 여기서 분할 매수해서 분할 매도 한번 하고, 이 자리는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아마 봤을 건데 중간에 올라가서 여기서부터 들어왔던 것 같아요. 여기서 좀 들어와서 팔고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팔아야 되는데 여기 위에다 걸어놨더니 안 팔려가지고 여기서 팔고 이렇게 잡아서 동시효과에 일부 팔고 나머지는 시간 외에서 전량 매도를 하고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시간 외 이제 많이 오를 때 이제 4%까지 올라서 한 7% 정도, 7점 몇 프로 정도 이렇게 해서 시간에 정리를 좀 했고요. 당연히 오늘 거래대금 상위 아닙니까? 정상적인 종목에서 에브리봇이 거래대금 상위였기 때문에 에브리봇을 보는 게 맞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빅텍이죠. 이 앞에 이 매물대가 좀 존재하는데요. 사실 어제도 빅텍을 좀 매매를 했었고 오늘도 빅텍을 매매를 좀 했었는데 한 두 타임 정도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는 지수가 좀 올려치는 구간이
있으면서 같이 빠졌는데, 만약에 지수가 올라갔으면 얘는 죽어버릴 수도 있어서 이 구간에서는 매매를 하지 않았고, 지수가 강하게 빠지는 것을 확인하고 여기서 들어가서 팔고, 여기서 들어가서 팔고, 딱 이렇게 두 번 정도 매매하고 마무리를 좀 졌던 것 같습니다. 빅텍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오늘 거래 대금이나 뭐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이 해지였고 대장이었으니까 안 볼래 안 볼 수가 좀 없었죠. 자, 최근에 상한가를 들어왔던 게 이제 인탑스인데, 오늘은 그 상한가를 들어왔던 종목군들이 진짜 힘을 못 쓰고 다 죽어버렸어요. 이 상한가 들어갈 때 이 2,800억 정도 거래 대금 터지면서 강력한 상한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좀 뺐던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얘는 가지고 넘어와서 뭐 이렇게 매매를 하고, 오늘은 얘는 안 보고 다른 걸 봤는데요. 어제 이제 뭐 한미사이언스도 상을 갔는데 깨져버렸죠. 한미사이언스도 깨져버리고, 지금 이거를 다시 들어 올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얘는 선물 매도로 들고 와서 뭐 시가에 그냥 팔고 넘었고요. 왜냐면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더라도 여기가 저항이잖아요. 여기가 저항인데 이 재료적으로 이게 엄청 센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주식담보대출로 지금 3천억이 이 3남배랑 부모가 다 엮여 있는데, 주식담보대출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지분을 매집을 할 수 있지? 약간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별로 같다라는 느낌은 드는데, 다시 올라가더라도 저는 무조건 이거는 상승보다는 매도 관점에서 좀 봐야 될 종목이지 않을까. 이런 게 올라가다가 이제 경영권 분쟁이 끝나버리잖아요. 설사 내가 물리더라도 비중 조정만 하면, 위에서는 비중 조정만 하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뭐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반도체 종목군들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좋았던 종목들 많이 올랐던 거는 조심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이 올랐던 거는 조심해서 보는 게 맞다 생각을 하고, 몇몇 의미 있는 종목군들은 눌리면 매수해야죠. 눌리면 저지간 깨지더라도, 좋은 회사들은 깨지더라도 매수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좋은 회사들은 깨지더라도 매수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잘 지켜보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정말로 봐야 될 종목군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뭐 우리네 산업군이 한두 개입니까? AI도 있고요. 의료 AI 쪽도 뭐 지금 많이 밀려 있는데, 룬이 또 사실 이때 들어가서 이날 손절했습니다. 비중 손절은 주식하면서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니까 이때 들어가서 손절 하고요. 물량 조절하면서 아닌 거는 다 잘라내면서 지금 저도 시장 대응을 하고 있고, 매매하면서도요. 그리고 뭐 이스트 소프트, 오늘 보면은 저는 딱 세 종목 매매를 했던 것 같은데, 강했던 종목에서 거래 터질 때 딱 보고 있다가 이거는 단타를 탁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운 좋게 최고점에 잘 팔고 나왔던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오늘 딱 세 종목 매매를 좀 하고 마무리됐는데, 사실 공통점이 1등이에요. 1등 종목, 가장 최고의 종목에서 단타를 하고, 가장 센 종목에서 어찌 됐든 단타를 할 때는 그러한 종목에서 무조건 놀아야 승률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장은요, 뭔가 재료를 판단해서 뭘 하기가 어렵죠. 보시다시피 CES도, JP모건 헬스케어도, 그리고 애플의 비전 프로도 조만 나올 것이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AI 폰 이슈도 곧 저물어 갑니다. 그 다음 뭐가 될지는 시장의 답을 알려줄 거기 때문에 그 시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어려운 장 다들 수고 많으셨고, 오늘은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